월행봉수입니다. 자, 오늘 4월 8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시장 얘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흐름대로 다행스럽게 조금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차트상으로 이 13,700포인트 지지 테스트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가운데 양봉으로 마감하면 그나마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이 자리 지지 테스트가 될 것이고, 이후 여기에다 갖다 붙여주는 흐름 정도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조금 소극적인 정도의 수준이지만 흐름은 맞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을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여기서 일단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캔들상으로는 반등 캔들을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조금 반등을 조금 더 주고 다음 주부터 요 자리 부근에서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옆으로 기면서 요 박스권 안에서 놀든지 이제 그 흐름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1968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고용은 지금 고용 상태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렇다는 얘기는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쓸 가능성의 여력이 조금 더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연준 위원들 뭐 초강력 매파 라고 볼 수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경우에 지금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연준이나 시장이 한 2.25% 올 말에 2.25% 정도까지를 예상을 했던 지난달까지만 해도 요 정도 상황일 때 3%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이 한 2.75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2.75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 3.5%까지 올려야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3.5% 지금 현재 상황에서 3.5%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남은 올해 남은 모든 FOMC에서 50bp씩 올리겠다, 올려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일단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인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5월 50bp 인상과 QT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현재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서 거의 다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나왔고 블라드 총재가 시장 그동안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동안 블라드 총재가 작년부터 굉장히 매파적인 게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했는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블라드 총재의 얘기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걸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던 모습들에서 어제 시장에 대한 걱정을 일부 조금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조금은 이거 무대포로 일단 인플레이션 무조건 두드러 잡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잡으면서도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는 있구나라는 안도감 정도는 일부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이분은 이제 비둘기파 이 쪽에 서 계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올해 말까지 중립금리 수준으로 중립금리가 이제 2.5 전후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질서 정연하게 점진적으로
경기 상황이라든지 정책 등을 보면서 음, 대응 강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급망 이슈는 곧 완화될 걸로 본다. 다만 예상보다 지금 분명히 길어진 건 맞다. 뭐 요런 쪽의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요. 어제 러시아 쪽에서 처음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내면적으로 뭔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액면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러시아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러니까 작전에서 심각한 군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상당히 비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작전이 목표를 달성하던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작전이 종료되기를 기대한다.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초강경 대응, 러시아 제재를 통한 초강경 대응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페이크를 이렇게 쳐서 안심을 조금 시켜놓고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제재를 만들어내지 않게끔 만든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작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최근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에 굉장히 강경하게 무기 뭐 군사적인 지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어, 지금 현재 언론 쪽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일단 중국이나 북한 쪽에 군사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헬프를 때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 거절을 한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북한은 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ICBM 발사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또 예견되는 어떤 도발 이거에 선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발언들이 지금 굉장히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이사국에서 퇴출시키기로 일단 결정한 그런 정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지금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상해 지역의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 훼손, 물류란 이 부분도 일부 지금 반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돌려줬던 이 측면은 미국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올려준 그런 모습들이 반영된 하루였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는 일단 요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참 좀 답답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 받으면서 강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270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이후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밀린 모습이 나왔고 지금 현재 살짝 또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갈 상황이 아닌데 반등 강도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갈 상황이 분명히 좀 아닌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건 이 외계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우리 시장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현물 매도는 제한적입니다. 지금 최근 계속 현물 매도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죠. 매수가 들어와도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가지고 장난을 좀 치고 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선물은 얼마 안 되지만 매수 우위로 출발을 해서 가다가 요 하락 구간에서 급격하게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살짝 매도량을 지금 줄이면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지금 팔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일단 달러 강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이제 엔화 약세가 지금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그동안 이 아베노믹스에서 추진했던 메인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사실 엔저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본이 원했던 그동안 진짜 수십 년 동안 원했던 엔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도하게 엔저가 지금 나오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본 증시 또는 일본 경제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원엔 환율도 지금 100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것도 좀 사실 조금 일본 경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약해진다라는 게 이제 완전 진짜 동네 북이 된 그런 지금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둔화 우려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아직까지는 경기가 탄탄하다고는 합니다만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까지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강경했던 얘기들이 누그러들 걸로 봅니다. 누그러질 걸로 봅니다. 일단 상반기 때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쓰고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인플레이션 잡히기 시작하면 조금씩은 약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강경한 기존 처음 예상보다는 강경한 긴축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말 또는 후년 정도부터는 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샤워기 그 내용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지금 그 방향을 알면서도 그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무서워서. 일단 어쨌든 그런 정도의 상황에 중국의 지금 상해 봉쇄 예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우리는 지금 내수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게 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게 50%가 넘잖아요. 그중에 이제 중국 쪽에 수출하고 있는 건 중간재 수출이 훨씬 더 많고요. 그 중간재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또 판매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의 경기가 국내 내수가 부진해지거나 경기가 둔화되거나 또는 중국에서의 경기가 둔화되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 현재의 경제 구조상 불가피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환율이 조금 우호적인 상황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주구장천 매일 주야장천 매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이 비중을 보면 3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을 당시 수준까지 지금 거의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근방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점 기준 부근이라는 거죠. 우리 시장, 대한민국이 망해서 나가야 돼, 엑시트 해야 돼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글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강력하게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기대 섞인, 말씀을 하나 드려보는 게 있고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LG전자, 엔솔, 좀 서프라이즈,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고, 2분기, 3분기 가면서도 계속 실적 좋을 거야.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신저가 부분에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어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건 결과적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내용일 거라고 보여지고 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자체는 일단은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제재 이 부분이 하나 지금 걸려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당장 눈앞에서 중요한 건 이 중국의 봉쇄 관련된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일단 지금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올해 경제 전망치를 5.5까지 지금 올려놨잖아요.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좀 높여놓은 상태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 봉쇄 상황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맞춰가기 위해서 올해 3연임을 고려해서 최대한 경제 이 전망치에 가까운 목표에 가까운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이후에 더 강력한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를 부양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도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조금 정상적인 흐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는데 당장 오늘 하루하루 우리 하루하루로 놓고 보면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언제쯤 잠잠해질지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 이 부분을 주시하면서 봐야 할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봐야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지금 힘이 없고 탄력성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몇몇 테마들 움직이는 거 내지는 테마가 하루 이틀 이상 안 가는 좀 큰 테마들도 이제 이런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일단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고 탄력성을 좀 보여야 합니다. 오늘 오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 섹터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UAM 관련 섹터도 오늘 이건 뭐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눈에 띄는 정도의 섹터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들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엔솔, SK텔레콤, LG전자 뭐 이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MM 정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조금 이제 좀 돌아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JYP엔터, 에코프로비엠, 케어젠, LX세미콘, 인트론바이오, 휴젤, 엔캠,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펄어비스, 심텍, SM, 위메이드, 안랩, 컴투스, 파트론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어제 저가를 이탈을 한 상태고요. 21선 고점을 맞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얘가 그나마 2700 안착 지금 아직 2700은 포인트 지지 테스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건데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은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얘가 이제 2700 포인트 지지를 딱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양 전환해서 마감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간다면 오늘 21선까지 올려놓고 마감을 시키는 한 2715포인트 정도 근방 전후까지 올려놓고 마감을 할 수 있다면 고점은 물론 조금 더 높여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700포인트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지면서 2730포인트 도전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상황. 미국 상황 놓고 보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조금은 좀 바람에 좀 가까운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267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한번 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까지 보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자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긴 하지만 최근 시장의 이 힘없는 상황을 놓고 보면 의외적으로 또 이거 한번 털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이건 이제 조금 문제가 또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2670까지는 열어는 놓되 2700에서 지지가 되기를 일단은 기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로 봤을 땐 조금 아쉽습니다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최소 양봉
가능하다면 2,715포인트 정도 선에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전후선에서 마감할 수 있는 정도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